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도 화장품이 괜찮은데요. 화곡동 화장품 덤핑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동용품이 괜찮대요. 그래서 아동 의류 왕구 같은 거는 근데 먹을 게 아동이 좋아하는 과자, 어른들도 먹을 수 있는 과자, 이렇게 그다음에 사탕 이런 종류들, 그다음에 청량 덤핑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의류 덤핑은 아동복이 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이슬람 지역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같은 거, 이렇게, 기본 티셔츠가 잘 나가는데, 거기도 반바지는 이슬람 쪽은 좀 그렇다니까, 티셔츠 종류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티셔츠 중에 제일 무난한 거, 받아들이기에 제일 무난한 거에서 독특한 건 하지 마세요. 속옷도 괜찮고, 네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속옷 덤핑 나온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 것들 꼭 팬티나 뭐 이렇게 뭐 브라자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제일 인기가 좋다니까 스킨케어 카자흐스탄에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스킨케어, 헤어케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헤어케어 머리를 발라가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좀 윤기가 나면 더 좋겠죠. 색조 화장품, 우즈베키스탄 한국 화장품 기술력 높게 기초 제품이 색조 화장도 빠르게 기초 제품과 색조 화장인데 간식류는 초코파이류는 한국 간식이 인기다. 그러면 중소기업 그 제품 가져다가 하셔도 되고 네네네. 프리미엄 건강식품 이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의류 패션, 한국 패션 스타일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으니까 덤핑 상품 가져다가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덤핑 상품을 품질을 잘 골라서 샘플을 먼저 거기 가서 테스트 해보고 사셔도 괜찮고요.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혼자서 하면 대부분 망하니까 여러 사람이서 월세 이렇게 동평 이렇게 먼저 패션타운하고 뒤에 테크노상가 덤핑상가 들어가가지고 빈상가들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월세를 분할해서 내고요. 관리비만 넣는 데는 되는데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이렇게 저기 1층이라든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거기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거기가 네. 거기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장사를 하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수입을 여기 가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가 빨라야 되죠.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도 가져갈 만한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년간 키르기스탄도 3년간 한국 제품 수입이 379% 급증. 그래서 K 소비재 새로운 중앙아시아 5개국 유통 허브로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덤핑 상품 가져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잡화도 괜찮은데 부피가 크죠. 과자 종류가 제일 나요. 그래서 과자 종류, 세통 종류가 낮고 그게 제일 무난해요. 그다음에 빨리 소비할 수 있으니까 빨리 소비할 수 있고 또 계속 찾는 거 그게 이제 속옷이나 네일 같은 것도 있고 추운 지역은 그렇죠. 베트남 같은 데는 한국에서 거기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요새 좀 살아서 베트남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한국 마트들이 다 대형 마트들에게 입점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떨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몽골은 인구수가 좀 작고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그래서 전쟁 중에 필요한 품목이 뭘까요? 네, 그런 것들을 골라서 덤핑 상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장 뭐 이렇게 무난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중앙아시아 시장 선모 품목이 화장품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초코파이를 좋아한 초코파이 유류라니까 한국 중소기업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덤핑으로 나온 것도 있고 오래된 것은 배가 아프면 다시 안 찾으니까요. 그런 것들 자기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덤핑 상품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데 비싼 거는 거기에 잘 못 살. 비싼 거는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목을 하나씩 늘려가니 여러 사람이 사다가 나중에 잘 되면 혼자 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의류 세계 시장 진출하는 중앙아시아도 중국 브랜드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디자인이 괜찮은 게 가져가야 되겠죠. 예, 디자인이 괜찮은 거. 뭐 운동복을 그걸 잘 입을까요? 예, 중앙아시아 잘 입나? 그렇죠. 운동복의 애슬레저 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다. 요가, 필라테스, 건강을 운동이 대중돼 이렇게 싼 거는 이제 그러면 소득이 없는 된 사람이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요가복도 괜찮으나 운동복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품목이 괜찮은 건 또 괜찮죠. 예. 자기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브랜드 만들어도 되죠. 상표를 따로 주문해가지고 좀 인쇄하는 데 가서 상표 해달라 달아가지고 자기네 상표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 상표를 만들어갖고 뭐 어떠한 덤핑 상품이든 자기네 상표가 나가는 거죠.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애슬레저 트렌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웨어의 일상화, 그래서 편안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운동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입는데요. 스포츠 의류 같은 것이 좀 깔끔하고 좀 그렇게 보이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브랜드를 자기가 이렇게 따로 하나 이렇게 인쇄 시장 가서 인쇄를 해갖고 태그를 달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이름이 브랜드가 거기 각인이 되는 것이죠. 후지면은 다시 안 찾지. 한번 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의 속옷 시장을 좀 볼게요. 중앙아시아 여성 속옷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한국 속옷이 좀 품질이 괜찮은 거를 선호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특히 홈웨어, 기능성을 간장한 홈웨어와 라운지웨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디자인, 소재 자체가 고급스러워야 된다고. 브랜드와 디자인, 소재 품질을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선별해서 가는 게 고급 속옷. 네, 그렇죠. 싼 거 말고 고급 속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 속옷 중 브래지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연평균 4.65% 성장할 것이다. 소득 증가와 더불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적인 제품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다양한 수요가 공존한다. 뭐 사우디 안저기 뭐죠 저기 배가 갈 수가 없어서 이게 저기 중동 지역은 제가 보기엔 중앙아시아가 우리 중앙아시아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